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한스 어드바이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그렇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영어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죠? 달러, 환율, 원자재 값 상승, 금리 상승. 중소기업의 정말 큰 악재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유동자금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 계약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생업이니까 뭐 방법은 열심히 하시고 어찌 보면 또 뭐 타깃 고객을 찾아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뭐 또 환경이 안 좋지만 또 이 와중에 견실하게 경영을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영업 활동에 좀 좋은 어떤 뭐랄까 티핑 포인트들이 좀 생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일환으로 제가 최근에 좀 연세가 많으신 좀 70대 이상의 대표님들을 좀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네요. 당연히 이분들은 이제 상속, 뭐 이런 가업 승계 이런 고민들을 갖고 계시죠. 사실상 여러분들 한 매출 50억 미만 기업의 가업 승계가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물론 세금이 적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뭐 또 뭐 가업 상속 공제를 잘 활용하면 뭐 잘 되실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는 산재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난 대표님께 제안하는 내용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활동하시는데 뭐 하나의 팁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좀 오늘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상속종신보험 제안서라고 앞에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특정 회사 상품이에요. 특정 회사 상품인데 제가 특정 회사를 밝히지는 않을 거고 저런 상품이 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 케이스에 적용을 했다. 이 정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제가 만난 대표님은 연세가 70을 넘으셨단 말이에요. 당연히 마음에서 이제 회사를 우리 자제분한테 넘겨주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 시점에 대표님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셨냐면 당연히 첫 번째는 상속세.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보기엔 이게 중요한데 대표님은 이게 더 걱정인 거예요. 가지급금이. 가지급금이 걱정이고 기업의 유동성 문제. 왜냐하면 단기 차입금이 좀 꽤 돼요. 자제분에게 회사를 넘겨줘야 되는데 가지급금을 상환을 해야 되죠. 차입금 부분을 넘겨주자니 마음이 무겁죠. 또 자제분도 여기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고 여하간 제가 대표님을 만나뵙고 대표님 현재 회사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얘기를 했고 이 회사를 뵙고 첫 번째 제가 한 일은 세무조정계산서 분석을 해서 요 가지급금에 대한 리스크들을 좀 안내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세무 대리인의 업무가 그닥 이렇게 훌륭하진 않아서 뭐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우리가 여러분들 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전반적인 경영 컨설팅 그리고 그 와중에 해결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어떤 이 종합적인 컨설팅 내용은 제 멤버십 회원들에게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자, 상속세 하면 여러분들 개인자산, 기업자산. 여러분들 그 법인 컨설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업자산은 비상장 주식 가치에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업자산보다 어찌 보면 개인자산이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은 기업만 상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자산도 상속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표님 상속세 문제는 두 가지 해결 방법은 가업승계 특례 뭐 여기는 우리가 사실상의 가업 상속 공제예요. 가업 상속 공제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텍스 플랜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신보험은 이미 1, 2차 미팅에서 이미 제가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적어 놓은 거예요. 기업 유동성 문제에서 이 회사는 대표님이 돌아가시면 즉시 발생될 수 있는 게 여기 미지급금입니다. 급이 아니고.
단기 차입금, 매입 채무, 미디급금에 대한 문제가 있죠. 꽤 커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솔루션. 결국은 유동자금 확보를 해야 된다. 유동자금 확보를 해야 된다는 측면. 또 상환기를 연장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상환기를 연장할 수 있으면 좋겠죠. 역시 종신보험. 이 얘기도 뒤에 좀 풀어드릴게요. 대표님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 이겁니다. 가지급금. 이 가지급금이라는 건 개인상환 채무예요. 법인에서 대표님이 법인에 상환해야 되는 채무인 거잖아요. 그렇죠? 채무이고 문제는 또 뭐냐면 이게 인정이자가 붙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들 가지급금이 10억이면 뭐 1년 내내 10억이면 우리가 적수계산해서 뭐 다 아시겠지만 당좌 대출 이자율에 의해서 4,600만 원의 어떤 인정이자가 붙고 이거는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적용을 받고 인정이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상해처분한다. 뭐 이런 얘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인정이자는 또 가만히 냅두면 복리로 계속해서 가지급금이 늘어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고 자 채무인데 이게 참 웃기죠. 우리가 상속자산이라는 건 채무이면 상속재산에서 빼야 되는데 가지급금은 대표님이 받아서 어디 쓴지 모른다. 그러면 간주 상속자산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 그렇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는 거죠. 다행히 대표님 생각은 그러신 거예요. 퇴직금으로 상계 처리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계시고요. 왜냐하면 이 대표님은 무려 30년이 넘는 법인 운영을 하셨단 말이에요. 30년간의 퇴직금으로 상계 처리하겠다. 이거 좋은 방법인 겁니다. 뭐 언제 퇴직하실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언제 퇴직할지 모르겠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무상에 처리할 부분이 있으면 처리하고 뭐 종신보험도 적어놨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이 여러 가지 산재한 경영 리스크가 있지만 대표님이 가장 지금 간지러운 부분, 가장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부담스러운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얘기가 진행이 됐어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멤버십 뭐 가입을 권해드립니다. 사실은 가입하시면 여러분들 많은 좋은 걸 얻으실 수 있으니까.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속종신보험을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대표님한테 이미 1, 2차 미팅을 통해서 컨설팅 지원 계획을 다 말씀드리고 나서 상품 제안을 하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현 시점에 대표님 퇴직금을 계산해 보니 약 7.7억 원 정도 나온다. 요게 아마 2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계산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뭐 개인 사업자 토대로 해서만 30년 넘게 사업하셨는데 법인은 아마 20년인가 22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기준을 토대로 해서 대충 계산해 보니 약 7.7억 원의 퇴직금이 추정돼요. 퇴직금이 추정되고 현재 가지급금은 이제 2021년 말 장부 기준으로 5.4억 원입니다. 3배수 퇴직금은 3배수 기준이고요. 현재 만납엔 이번 달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에 CEO 퇴직금을 보험금 수준으로 연봉 조정합시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이유는 뭐냐면 이 회사가 대표님에게 7억 7천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현금 유동성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건 잘 아시겠죠? 현금 유동성이 없어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대표님에게 대표님한테 우리가 상품 권유를 할 때는 그 기업의 유동성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고려해보면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300만 원, 500만 원 정도의 종신보험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이 이 정도면 괜찮다. 월 보험료 한 500만 원 정도.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약 6.8억 원, 그러니까 6억 8천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한 9천만 원 정도 차익이 나잖아요. 그래서 뭐 연봉을 조정하든 해서 퇴직금을 한 7억 원 수준,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수준으로 좀 맞추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6억 8천이 돌아가시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시면 나오는 걸 가지고 뭘 하는 거죠? 순서가 대표님한테 퇴직금을 지급을 하는 거죠. 그렇죠? 퇴직금이 지급이 되고
이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금 지급된 금액의 일부를 가지급금을 상환을 하고 그렇죠? 퇴직금 일부 지급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5억 4천하고 빼고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자녀보험금 한 4천만 원 정도 뭐 더 남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법인으로 어쨌든 보험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들 순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6.8억 원이라는 6억 8천만 원이라는 현금이 유입이 됐죠. 어디로? 법인에 유입이 됐죠. 그리고 그 중에 5억 4천은 가지급금 상환을 한 거죠. 가지급금 상환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상환을 하고 뭐 나머지 금액은 뭐 대표님 퇴직금 지급하고 뭐 이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퇴직금을 요 수준에 뭐 맞추는 뭐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뭐 퇴직금 일부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하시고 뭐 보험금은 자녀보험금대로 뭐 회사에 뭐 유용에 쓰시고 이런 개념이에요. 어쨌든 현금이 유입이 됐으니까 현재 이 회사에는 그냥 예를 들면 가지급금 상환 금액 정도만으로 가지급금 상환 금액이 현금이 유입됐다 하면 5억 4천만 원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약 12억 원 수준의 단기 차입금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을 일부 상환을 하고 다 상환할 수는 없죠. 단기 차입금 사실 뭐 장부상으로는 단기 차입금이라고 되어 있으나 뭐 실질적으로 뭐 장기 차입금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세무대리인들이 차입금 하면은 뭐 단기 차입금으로 막 많이 잡아놓은 경우도 왕왕 있어가지고 자, 어쨌든 단기 차입금 상환하고 유동자금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속종신보험 가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CEO 개인 재산에 대한 상속세 재원 준비가 필요하고 가업자산 즉 법인이죠. 가업자산 법인은 가업 상속 공제를 통해 가지고 승계 준비를 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대신 이 과정은 제가 옆에서 컨설팅 어드바이스를 해드리시면서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품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상속종신보험인데 뭐 한스식품 대표님이 71세예요. 여러분 참고로 현재 그 각 보험사의 그 종신보험이 뭐 70세, 75세에서 70세가 넘어가면 사실 가입의 제한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 상품 특징은 뭐냐면 중요한 건 여러분들 환급률이 거의 없어요. 환급률이 거의 없다라는 점. 자, 대표님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리느냐. 여기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빨간색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대표님한테 얼마나 효과적이고 혹은 뭐 효율적인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대표님한테 대표님 제가 이 플랜을 짜오고 대표님한테 지금 컨설팅 계획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상당히 불편한 얘기를 제가 해야 됩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불편한 부분은 대표님이 돌아가시면이죠. 대표님 유고 시에는 전제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 유고 시에는 얼마만큼의 현금이 필요한데 그 현금을 적은 비용으로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종신보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6억 8천인데 여러분들 뭐 연세가 있으시니까 납입기간도 12년 납입 최대로 되는 거고요. 어쨌든 7억 2,500만 원 정도의 납입보험료를 내면 최대 환급금이 2억 1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급금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 이 상품은 뭐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환급률이 제로로 떨어져 버려요. 순수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상속세 마련을 위한 어떤 종신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상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님들에게 여러분들 참고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3에서 5년 이내에 저는 경영인 정기보험은 좀 판매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봐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어떤 과세 당국의 제재도 생각을 해봐요. 과세 당국의 제재도 생각을 해봐요. 결국
결국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법인 대상으로 컨설팅 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상속과 가업승계가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종신보험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말 권해드리고요. 자, 이게 제가 요게 고민인데 요거는 제 의견일 뿐이에요. 만기 유지를 전제로 비용 처리 검토 중이다라는 거. 왜냐하면 여기가 환급률이 제로니까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사실 종신보험은 비용을 떨 수 없죠. 비용을 떨 수는 없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법인세법에 만기에 환급금이 제로인 경우, 없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표님이 이 상품을 가입을 하셨을 때는 종신토록, 즉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불입을 하겠다. 해약을 전제로 하지 않고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해약을 전제로 하지 않고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이 상품에 대한 비용 처리 문제는 저는 좀 고민이 돼요.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조금 더 안전하게 간다면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부분은 비용 처리 가능하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그러면 상당 수준의 비용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위험보험료와 플러스 사업비는 보험 처리,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월 500만 원 정도의 납입보험료라면 제 생각에는 산출해 봐야 되겠지만 한 400만 원 정도는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중요한 건 종신보험은 사실상 비용 처리가 안 되는 상품이다. 이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적혀 있는 이 부분은 제 의견인 겁니다. 의견. 저는 할 것 같아요. 저는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쫓아오시고 안 쫓아오시고 여러분들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고민해 본 게 내가 이게 두 개를 비교를 해 놓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는 아직도 제가 여러 대표님을 만나면 보험 가입하는데 이 환급금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죠. 솔직히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보험의 목적은 뭐예요? 원래 보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비 가입한 이유가 뭐예요? 최근에 제가 건강검진 받아서 대장 용종을 좀 뗐는데 뭐 20만 원 받았어요.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오던데 보장이잖아요. 보장. 사실상 보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뭐 우리나라의 어떤 뭐 보험에 대한 어떤 생각, 추세 이런 것들이 환급금을 고려하니까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일반 종신보험과 간편준 상속종신보험을 놨을 때 똑같은 보험료에 거의 똑같은 보험료를 넣었을 때는 사망보험금이 6억 8천이고 일반 종신보험 5억 1천만 원입니다. 결국은 1억 7천이 차이 나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대신 환급률은 의미가 없다 이거죠. 여기는 뭐 이 상품은 12년째 환급률이 안 보여서 10년째 뭐 18.1%인데 얘는 뭐 68.2%니까 뭐 모든 측면에서 보면 뭐 이게 유리하다? 그건 아니죠. 사실은 제가 보기에 고령의 CEO들에게는 저는 이게 유용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물론 경영인 정기 보험에 대해서도 저는 뭐 판매를 많이 하지만 최근에 제가 여러분 추세를 좀 뒤에 설명드릴게요. 연세 많은 대표님들한테는 이 상품을 좀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꽤 제가 보기엔 꽤 괜찮아요. 보장에만 충실한 상품이기 때문에 괜찮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 수준의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용 처리까지 고려한다 하면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예, 다음 장 갈게요. 자, 여러분들 CEO 파이낸셜 리스크에서 제가 예전에 이거 퇴직금의 의미 생각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중소기업에 가시면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보세요. 현금이 얼마나 있지 혹은 얼마나
있을 수 있지. 일종의 여러분들 유동성인데 고민해볼까요, 여러분들? 대표님 퇴직금이 10억인데 10억 원의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얼마나 되겠어요? 자, 제가 보험을 시작하고 초창기 얼마 안 됐던 2000년도 초반에 뭐 연금을 많이 가입을 하셨는데 이때 연금을 CEO 플랜으로 팔 때 퇴직금 용도로 많이 팔았어요. 제가 그때 많이 계약을 했어요. 많이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제대로 유지되는 사장님 많지 않아요. 왜 많지 않냐면 그분들이 해약을 했다기보다 여러 차례 기업의 위기 상황에서 본인 퇴직금, CEO 당신 퇴직금으로 가입한 부분들을 중도 인출해서 경영자금으로 쓰신 거예요. 경영자금 다 쓰신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경영인 정기보험을 좋아하는 이유, 요즘 뭐 경영인 정기보험 뭐 약관 대출된다, 뭐 중도 인출된다. 근데 저는 그런 거 없는 게 좋아. 왜? 정말 최후의 보루로서의 어떤 그 CEO를 지켜주는 건 저는 경영인 정기보험 종신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대표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중소기업에 수억 원 이상의 목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에요. 근데 이 유일한 대안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어떤 뭐 확신, 뭐 사망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대표님들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훨씬 영업도 잘 돼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해요. 대표님 이만큼 필요합니다. 이만큼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말고 안 하면 말고 안 한다고 해서 뭐 나한테 뭐 손해가 오나? 뭐 계약이 안 돼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500만 원 제한하면 1, 200은 해, 여러분들. 그런데 처음부터 500만 원을 제한하는 방법, 1000만 원을 제한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컨설턴트 중에. 여러분들이 정해지고 어떤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제한 툴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영업 룰을 만드셔서 그걸 끊임없이 나한테 적응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고액 영업을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사설이 됐는데 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경영자금으로. 결국 CEO 재원 확보 불가능하다. 내가 내 생각에는 10개 중에 5개 이상은 불가능하다. 중소기업 10개 중에 5개. 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7개 이상의 중소기업은 수억 원 이상의 퇴직금 지급은 불가능하다. 두 번째, 단기 차입금 없이 경영하는 회사는 거의 없다. 결국은 CEO가 사망했을 경우 차입금 상환 압박은 불가피하다. 결국 회사의 유동성, 회사의 어떤 그 존속이 걸려 있는 문제가 바로 대두된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 대표님들이 모른다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표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상속세 리스크. 이런 CEO의 금융 리스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융 리스크를 여러분들 뭐로? 보험이라는, 저는 보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리스크 금융자산이라고 얘기해요. 리스크를 제거해주는 금융자산. 그래서 뭐예요? 리스크 헤지 파이낸셜 에셋. 오,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제가 구독자 좀 조금 늘어서 그 뭐가 되지? 그 스트리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종신보험 스트리밍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좀 자리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 조금 게으르지 않게 여러분들, 게으르지 않게 자주 뵙고 싶은데, 좀, 진짜 한 2달 정신이 없네. 우리 회사 일도 제가 해야 돼. 뭐 영업 동행도 너무 많아. 또 요즘 이렇게 조금 피곤도 많이 피곤해요, 이상하게. 환절기라서 그런지.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10분 컨설팅 뭐 영업 공감은 2주에 한 번은 꼭 여러분들과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멤버십 여러분들은 커뮤니티, 그 다음에 카카오톡 제가 최근에 좀 못 올리고 있는데 자주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엑설런트한 성과 내시고, 자, 좋아요, 구독보다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주변에 좋은 컨설팅을 하고 싶은 우리 컨설턴트 여러분들에게 한스 어드바이저 채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